하면 사업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큰 도구가 되는지를 딱 깨닫고 나서는 이거 붙들어야겠네. 놓치면 안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바꿔서 슬림바디 챌린지를 정석대로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뭐 그닥 나에게 뭐가 좋은지, 팀에게 뭐가 좋은지, 내 파트너에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1도 감동이 없었다면 2위 때는 생각이 바뀌고 나서 내가 팀원이 많아지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면 팀원들이 이렇게 유입될 때 내가 가이드를 해줄 수 있잖아요. 아, 그럼 내가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게 내가 그 지식을 체험으로 쌓아놔야겠다 하고 2회차, 3회차를 진행을 했는데요. 할 때마다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론으로 들어서 아는 지식 말고 내가 체험해보는 거죠. 차전자피 하나를 먹었을 때와 이게 이론상 뭐가 좋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먹어봤어. 식전에 먹었어? 이걸 꼭 식전에 먹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래 프로세스가. 근데 식후에 먹으면 무슨 일이 생겨? 안 해본 사람은 그 느낌 먹어도 되겠지? 먹어도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먹어본 사람은 괜찮은 거 알잖아요. 괜찮은 거 알잖아요. 어, 그리고 식전에 먹을 때와 식후에 먹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슬림바디 챌린지를요, 이번에는 정석대로 한번 해보리라 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정보를 듣는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올해는 나는 슬림바디 챌린지 내가 예뻐지는 거에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만 예뻐야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이제 40대, 30대 이후가 되면 노화가 되는데 겉만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혈관 노화, 우리 장기의 노화, 근육의 노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노화를 멈추기 위해서 멈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네, 늦출 수는 있습니다. 네, 노화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늦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내 팀의 성장 속도도 바뀝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슬림바디 챌린지를 가지고 되게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PB가 얼마예요? 한 세트 나갈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세트 나갈 때마다 PB가 얼만큼이에요? 네? 몇만 PB예요? 25만 PB요. 제가 애터미 하면서 여긴 참 되게 희한하다. 왜냐면 제가 다른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타 네트워크에서는 패키지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피부에 관련된 패키지, 건강에 대한 패키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패키지만 소비자가 딱딱 구매해도 나는 매출이 딱딱 뜨는데 여기는 패키지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는데 지금은 애터미도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때때마다 우리 아침에 모닝스쿨에서 굿모닝 스쿨에서 그거 또 나왔잖아요. 앰플 3개 묶은 패키지, 앱솔루트 3종 패키지 이런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어차피 앰플 쓰는데 토너하고 이게 같이 따라가는 건 어차피 세트인데 이렇게 3종 세트는 권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저도 앰플 하나 사러 오시는 고객이나 소비자들한테 세트 구매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가격이 부담이 없거든요. 어차피 절반 이상 남았는데도 패키지로 나오면 사람 마음이 나에게 이점이 된다는 거 알아요. PB도 업된다는 거 알아요. 소비자들도. 그래서 소비자들도 싸게 사거나 아니면 PB가 업되는 상품을 고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네, 꼭 알리시기를 바라고요. 이 패키지가 떴을 때는 눈에 불을 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을 켜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해보지 않으면 얘기하기 어려워요. 사람이 굉장히 양심적이라 내가 먹어보고 발라보고 써보지 않은 걸 강력하게 이렇게 저처럼 레이저 쏴가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4월 22일부터 패키지가 판매가 돼요. 아시죠? 25일이었다가 22일로 정정이 됐습니다. 다시 공지사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22일이면 딱 일주일 남았어요. 그렇죠. 오늘 15일이니까. 네.
22일이면 근데 그 사이에 뭘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네? 내 거는 당연히 구매하지만 네,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소비자들한테 막 알려야죠. 네, 소비자들한테 뭐 슬림바디 하자 그러면은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단번에요? 없어요. 없어요. 나 살 안 빼. 나 살 빼고 싶은 생각 1도 없어. 이런 사람들 대부분 많아요. 이렇게 뭐 나랑 같이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말을 좀 지혜롭게 하셔야죠. 그죠? 그 지혜롭게 어떤 말을 할지를 고민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슬림바디지만 살 빼고 싶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살 빼는 걸 두려워하시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살 빼자라는 얘기를 꺼내시면 거절당할 확률 100%. 그죠? 저도 누군가가 같이 살 빼보자 그러면 저도 마음의 부정이 싹 있어요. 나는 그럴 나이 아니야. 나는 건강을 챙길 나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을 챙기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을 찾으셔서 왜 사람마다 이렇게 탁탁 와닿는 관심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관심사에 맞는 문장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디톡스 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디톡스 아시죠? 디톡스는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 디톡스? 그럼 너희는 얼만데? 이렇게 물어봐요. 잘 아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서 다 디톡스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디톡스 프로그램은 2달인데 뭐 한 40만 원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언어를 내가 입으로 가져가서 좀 훈련되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어, 음,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 한 장 올릴 건데요. 빵 터질 수 있어요. 빵 터지는 사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재수없는 소리를 좀 할게요. 제가, 저는 살쪄본 경험이, 그러니까 20대부터 결혼 전 애 둘을 낳고, 애터미 하기 직전까지. 애터미 바로 직전, 한 6개월 정도 전까지는 몸무게가 45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그냥 39. 제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예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절식, 먹는 양을 조절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과식하거나 뭔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살쪄서 뭔가 불편함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저 어디 있을까요? 그죠? 저예요.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좀 자르고 싶었어요. 저만 보여드리려고. 양 옆에 사람들 안 보여주려고. 근데 저만 이렇게 보면 제가 어땠는지 아니, 그러니까 비교 기준이 안 생길 것 같아서. 우리 이경희 사장님 방금 강의하신 이경희 팀장님은요, 항상 저 몸에 그냥 항상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몸에 변동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비교가 되실 것 같아서 이경희 사장님 옆에다 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을 보시면 돼요. 저를 보고요. 배 둘레를 보세요. 배 둘레가 다르죠. 그리고 힙 사이즈를 보세요. 이게 옷이 커서가 아니에요. 옷이 커서가 아니라 저거를 입을 수밖에 없는 몸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많이 나갔을 때예요. 지금 얼굴을 한번 볼게요. 얼굴은 그다지 막 푸시는 막 나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살살 나요. 나는 보면 맞죠. 우경의 사장님 볼게요. 우경의 사장님 뭘 보시면 될까요? 몸은 모르겠잖아요. 잘 감춰져서 어딜 보면 될까요? 네, 여기 턱라인을 보세요. 어때요? 턱라인 뭐 되게 복스럽잖아요. 되게 복스럽잖아요. 그러죠? 우리 본부장님들도 저기 계시고 총장들도 계시는데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럴 때가 제가 몸무게 최고치를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45kg을 넘어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저게 음, 애터미 초창기였어요. 애터미 시작하면서 알아보면서 이제 광주팀에 이제 미팅을 하고 다니면서 많이 먹을 때 그때는 식욕이 정말 폭발했었어요. 뭐를 폭발했냐면 제가 빵, 떡, 면 중에서 빵을 정말 좋아하는데 어, 빵과 면을 하루에
빵, 면면 이렇게 다녔던. 그리고 밥을 먹어도 그냥 한 공기 먹는 게 아니라 볶아서 두세 공기 이상을 막 이렇게 고봉밥을 먹었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과영양이 돼버린 거죠. 폭탄이었던 거죠. 저게 58kg. 거의 60kg를 육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의 혜택을 좀 본 게 뭐냐면 그래도 얼굴이 조금 작다는 이유로 저 정도면 봐줄만 하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스스로 인식을 못했어요. 저렇게 몸이 이렇게 막 불어나는 거. 몸무게 올라갈 때마다 뭐 그냥 넘어가지겠네 했는데 60kg를 이제 막 바로 조금만 하면 60kg가 넘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굴러다니게 생긴 거죠.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뭔가 조치를 취할 때 슬림바디 챌린지를 시작을 했던 거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상당하죠. 상당히 충격적. 제가 지금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스스로도. 이게 19년도? 네, 났을 거예요. 얼굴 이제 조금 다르죠. 네, 네. 좀 많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비교해서니 완전 달라졌죠? 이게 슬림바디의 효과예요. 슬림바디 챌린지의 효과이기도 해요. 왜냐면 단기간에 2달 만에, 3달 만에 급속 몸을 만들어내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무게 변화는 없지만 2달 동안에 뭘 하기로 작정을 하셔야 되냐면 1년, 내년 슬림바디 챌린지 전까지 내가 식단을 바꾸리라. 먹는 거를 바꿔내리라 라는 결심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경의 사자하고 둘이 하다가 본부장들하고 넷이 하다가 이제 팀들이 같이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작년에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슬림바디 챌린지의 공지 난 거 보셨죠? 몇 주 프로그램이라고요? 몇 주요? 12주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주인지도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기억하시고 내 머릿속에 싹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2주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 어떤 회사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은요. 4주에서 8주, 8주에서 12주 정도를 가져가요. 원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1년 프로그램이어야 맞아요. 그래야 내 몸에 먹는 패턴을 잡아가면서 요요가 그러니까 2달, 3달 하고 나서 요요가 오지 않아야 되는 6개월 동안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그 몸무게 내가 빠지고 내가 목표한 몸무게를 6개월 동안 유지해야 다이어트가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뭐 2달 만에, 3달 만에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6개월 유지 기간 포함해서 적어도 8개월에서 10개월을 꾸준히 해야 다이어트의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1차 완성이지 몸이 무게가 계속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게가 계속 빠지면 우리 몸에서는 뭐라고 느끼냐면 나를 죽이네? 라고 몸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몸이 되게 그러니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지방을 놓지 않으려고 이걸 꽉 붙드는 시기가 유지 기간이에요. 정체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정체기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몸이 계속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1년을 꾸준히 할 결심을 해내야 되는 게 맞는데 해내야 될 결심을 슬림바디 체인지로 기간 동안 마음을 먹고 습관을 같이 잡아보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주 동안의 과정이 네, 워밍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패키지 구매가 먼저 되죠.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프로세스가 있어요. 패키지 구매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2일에 패키지 구매를 딱 했어. 그러면 그 패키지 구매 안에 뭐가 오냐면 참가, 네, 네, 일련 번호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련 번호를 어떻게 해요? 등록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등록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본사에서 참가 링크를 문자로 발송을 해줘요. 그러면 그 링크를 통해서 인바디 앱하고 이거 인바디 앱을 깔게 하고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 건 다 회사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가이드를 해줘요. 그러니까 22일에서 네
접수하는 것까지가 완료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거 보셨지만 계산이 있어요. 어, 체지방을 빼면 너무 좋은데 체지방이 쉽게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피에 매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울에 올라가는 건 그냥 궁금하니까 체중을 재긴 하시지만 체중 무게에 매달리시면 안 되고 내 몸의 부피 변화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옷 하나를 정하셔서 내 몸에 옷 하나, 내가 꽉 끼는 옷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를 기준을 삼아서 뭐 이틀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든 그걸 입어보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게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근육량과 근육의 이 사이즈와 지방 사이즈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지는 속도도 다르고 무게감도 달라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무게가 훅훅 줄어요. 근데 지방은요, 부피가 큰데 조금만 빠져도 빠진 느낌이 드는데 무게상으로는요, 에게게 0.1kg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게에 연연할 필요 없이 무게에 연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과정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는 게 있어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차전자피를 먹고 인증을 올리고 식단을 올려서 인증을 하고 데일리 인증을 하면서 내 점수를 하루에 그거를 몇 점씩을 계속 올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내 몸에 인바디 이 수치가요 이렇게 바뀌는 게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바디를 같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래서 인증 미션이 있어요. 거기에 90% 이상을 달성을 하면 뭐 상품들이 저렇게 있는 거죠. 저거에 대한 미션에 어, 열정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팀 미션도 있어요. 센터에서 가장 많은 패키지가 나가고 가장 많은 체지방률이 감소가 되면 상품도 주고 할 수 있는데 단체전은 센터별로 하시면 되겠죠. 그거를 생각하셔서 좋은 것도 계획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끝났나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슬림바디 챌린지 전에 저희가 하는 게 뭐였냐면 지금 아까 이경희 사장님 얘기하셨듯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디톡스 프로그램을 우리 소소한 클래스를 언젠가 했었는데 어떤 센터에서 이거를 디톡스 프로그램을 한 거에 대한 학판으로 보여주신 때가 있었어요. 저게 해가지고 디톡스가 되려나? 하고 했는데 이제 슬림바디 챌린지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5월이면 스타트가 되는데 사전에 준비하면 뭐가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른 센터에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효과를 본 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2주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인자임 우리가 어차피 하나 이상 먹잖아요. 유산균도 하나 이상 먹죠. 근데 그거를 물에 타서 먹을 때는 완전 다른 효과가 난다는 걸 제가 먹어보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처음 애터미 알아볼 때 많은 분들이 디톡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물에다가 비타민도 타고 칼슘도 타고 하시는데 저게 뭐 그닥 뭐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냥 뭐 마시는 거겠지. 음료 대용처럼 마시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나서 먹으니까요. 다른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디톡스가 되는데 디톡스가 어디가 디톡스가 되는 과정이냐면 우리 몸에 해독기관이 있잖아요. 해독기관이 어디가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간,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림프 있잖아요. 걔네들이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이 막 분해가 되고 지방이 분해가 되면 찌꺼기라는 게 남는데 찌꺼기가 어디로 갈까? 를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찌꺼기는 항상 다 어딘가에 떠다니는데 그걸 어느 만큼 빨리 깨끗하게 빼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과잉으로 되면 간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해독할 게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그 해독을 하는 그 기관을 조금 쉬게 해주자라는 컨셉이 디톡스라는 거예요. 네. 내가 먹던 습관 그대로 뭐 과식을 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내가 한 공기 이상을 막 먹어버리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진 않겠죠. 의미가 없진 않지만, 디톡스의 효과를 더하려면 내가 현재 먹는 거, 어떤 양을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탄수화물이잖아요. 밥, 빵, 면. 이거를 줄이거나 안 먹거나 밥을 먹을 때 한 공기를 다 먹었었어요. 그죠? 한 공기를 다 먹었다면 디톡스하고 내가 몸을 조금 관리해야겠다. 슬림바디로 몸무게의 변화를 조금 주고 싶다. 혈관의 찌꺼기를 내가 뭔가를 줄여보고 싶다. 그다음에 낮은 혈압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혈압을 조정을 해보고 싶다. 당뇨에 대한 병증에 대한 전 단계에 있다면 그 전 단계에 있는 건강 상태를 조금 더 건강한 사람으로 좀 변화하고 싶다고 하면 결심하셔야 되는 게 탄수화물 섭취 제한이에요. 네. 그거는 우리가 밥이죠. 밥 없이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밥을 굶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밥에 한 공기를 다 먹었다면 처음에는 한 수저 남기기, 두 수저 남기기, 세 수저 남기기, 절반까지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리고 밥 대신 쌀 대신에 반찬 위주의 식사를 하겠다. 그리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몸을 조금 쉬게 해주는 거예요. 간이 과부하가 걸렸던 것을요, 조금 내려지고,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뭔가 할 수 있으면, 디톡스가 물만 먹어도 아까, 높은 물이 배출이 되면서 살이, 자연 치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좀 줄여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탄수화물 절제가 가장 우선순위고요. 빵, 떡, 면, 네, 나 이거 없으면 정말 내 삶의 우울함이 극치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끊는 거는 단번에 끊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이거를 내가 줄여내고 조금 덜 먹겠다 결심하고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빵 생각이 안 나고요. 밥 생각이 별로 안 나요. 내가 탄수화물이 땡기는 건 내 몸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것을 원하지 않는 몸으로 돌아가도록 자연 치유하도록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몸이 어, 균형이 맞아지면 희한하게 당 섭취가 이렇게 되게 많이 제한이 되더라고요. 스스로가요. 그거는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슬림바디 챌린지 디톡스 기간에 탄수화물 줄이기를 먼저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나는 줄이기가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밥 먹을 때 우리가 식단이 이렇게 반찬하고 밥이 딱 있잖아요. 그럴 때 밥부터 먹는 거를, 탄수화물부터 먹는 것을, 밥을 맨 나중에 먹고요. 순서를 조금 바꾸는 거예요. 양은 조절을 조금 어렵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싱거운 음식, 뭐 달걀이나 단백질이나 야채나 아니면 뭐 김치나 이런 것을 조금 싱겁게 해서 그걸 먼저 먹고 그다음에 밥을 나중에 섭취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당 스파이크라는 거 아시죠?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당뇨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어, 빈속에 공복에 탄수화물 먹는 순간 당 스파이크는 오거든요.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먹는 걸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먹는 걸 탄수화물 조금 나중에 먼저 야채나 단백질을 먼저 위주로 먹고 공복에 그래서 차전자피가 되게 중요한 게 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차전자피. 그래서 차전자피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먹는 스킬만 조금만 바꾸셔도 되고요. 네. 어, 그거 하나만 지키시면 슬림바디 챌린지는 프로그램대로 그냥 하시면 네. 어렵지 않게 여러분의 비포 앤 애프터를 극적인 비포 앤 애프터가
사장님들의 사업에 무기가 될 거예요. 정말 이번에는 슬림바디 체인지로 내가 내 체험을 한번 만들어 보신 거죠. 그러면 피부도 뾰루지 많이 나는 사람들에게도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렇죠? 관절 아프신 분들이요, 이거 슬림바디 하고 나서 관절이 안 아프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런, 변화들이 되게 있으니까요. 남들한테 전하는 게 우선 버겁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내가 이번에 결판 내보겠다, 슬림바디로. 그렇게 결심하시면서 좋은 사업에 효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